저는 한국 근현대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현대 소설과 비교문학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식민지 말기에 일본 동양론이라고 하는 일본의 근대 비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문학의 한 종류로 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일본 동양론을 주창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제국대학, 특히 교토제국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제국대학에 유학했던 조선인들, 그리고 실제 제국대학에서 가르쳐졌던 일들, 것들을 좀 조사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요. 기회가 돼서 일본에 한 1년 정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가서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하면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건 일본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하고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일본 사회를 이끌어갈 국가 엘리트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을 시찰한 끝에 특히 유럽의 독일 베를린 대학을 비롯한 독일 대학들을 모델로 삼아서 일본이 만들어 이제 근대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제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이었고요. 도쿄에 처음 생겨서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9개의 제국대학들이 일본 도처와 식민지였던 당시 경성, 서울이죠. 그리고 타이완, 타이베이에까지 그 제국대학들을 설치를 했고 여기서 배출된 엘리트들이 일본 제국을 이끄는 국가 지도자가 됐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곳에 유학했던 식민지 조선의 유학생들이 식민지 시기 때 조선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나 해방 이후에 남북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꼽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을 꼽아야 된다면 도쿄제대 전기공학과, 그러니까 공학부를 졸업한 박화영이라고 하는 졸업생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조금 서술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통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요. 도쿄제대 중에서도 이공학부, 공학부,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 엘리트들이고 수재들이 가는 곳이고, 그것을 졸업하면 세계적인 대기업들, 그 당시에 일본이든 아니면 일본에 지점을 둔 대기업들에 갈 수 있는 그런 학벌입니다. 근데 자기의 고향,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어떤 암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자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졸업하고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잡혀서 3일 만에 고문을 받고 옥사를 합니다. 그 청년은 20대 초반 그랬는데 자신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탄탄대로를 마다하고 왜 그런 길에 갔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인물인 것 같아서 박화영이 좀 기억에, 굳이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박화영을 꼽고 싶습니다. 그 책은 사실은 여러 논문을 먼저 쓰고 자료 조사를 한 걸 여러 차례 논문으로 썼는데, 그 논문은 보통의 독자들이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어투나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거여서 고민을 하면서 연재를 했습니다. 서술을 좀 균형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한 학생이
제국대학을 갔다면 그 학생이 성장해서 중등교육을 받고 그리고 대학을 간 뒤에 졸업을 해서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 어떤 기여를 하고 죽은 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대기 같은 구성을 제국대학 역사로부터, 그러니까 그 제국대학에 가게 되는 과정, 뭐 이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서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아주 어린 학생 하나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교수들을 만나서 졸업 이후에 어떤 직군에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일대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워낙에 한국 사회가 지금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굉장히 양극단을 치닫고 흑백놀이들이 좀 횡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식민지 역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친일 아니면 반일 뭐 이런 방식의 굉장히 그 선악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뭐 역사에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가치 평가들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삶이 굉장히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인간들이 쉽게 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놓여져 있었던 그 역사적 정황들을 이해하고 그걸 좀 두텁게 그 역사를 객관화해서 좀 들여다본 뒤에 그것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그런 인간에 대한 애정 위에서 그 인간의 삶을 평가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뭐 이 책 속에서 에필로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그 식민지의 역사를, 그 사실들을 역사화하는 작업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